리효길, 리용년, 올해 15살, 13살입니다. 이 애들에게는 양부모가 다 없습니다. 하지만 효길이는 창덕학교에서, 용년이는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 저기송학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효길이와 용년이가 4살, 2살 나던 해에 병으로 아버지는 사망했고, 꼭 10년 후에는 그 어머니마저 불치의 병으로 저 어린 것들을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효길이 용년이 한 동네에서 사는 주민입니다. 효길이 어머니와 10년 남아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2년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자랐죠. 원래 효길이 어머니는 효길이가 대학 공부를 꼭 해서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했습니다. 또 용년이는 앞으로 꼭 성악가수가 돼서 자기 꿈을 이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다 나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부모 없는 소름을 느끼게 되었죠. 저도 두 딸애를 가진 부모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걱정도 했습니다. 저에게도 용년이 또래의 딸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학교 시험을 앞둔 자식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조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효길이와 용년이만은 어머니를 잃고 2달. 2달 만에 정말 이 자그마한 손에 수험표 한 장을 들고 조용히 집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오빠가 창덕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어요. 오빠는 내가 울까봐 입학 통지서를 감추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인민반장 어머니가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난 소식이 없었어요. 헌데 오늘 오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나를 선발했던 저기송학반의 그 선생님이 문 밖에 서 있지 않겠나요? 선생님은 입학 통지서를 내 작은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 입학 통지서를 받고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돼서 효길이와 용년이 온 후에는 2019년 4월 1일 희망대로 상급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기가 효길이와 용년이가 사는 평촌 1동 49 이민반입니다. 우리 여느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특히 이게 큰 명절날에는 부모 친척들이 다 모이는 이런 명절로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용년이가 어떻게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 모든 여명어들이 하나의 심정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38절에 우리가 용년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에 용년이와 효길이가 정말 반기면서 마주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들어서기 바쁘게 제 노래 한 곡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솔직히 용년이가 좀 쫄란이라고 나서기가 막 좀 부끄러워하는 이런 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노래 한번 들어보기가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첫 시작을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이 노래를 첫 시작했을 때 정말 우리 모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심정을 울렸습니다. 누구라 없이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다시금 용년이 그 모습에서 용년이가 부르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김장철이면 자기 집의 김장보다 효길이네 집 김장을 먼저 해주곤 했다는 동초급 여명 일꾼에 대한 얘기며, 너희들끼리 어떻게 살겠는가고 또
자기 집에 가서 함께 살자며 진정을 바친 동사무소의 한 일꾼에 대한 이야기. 그 취재를 이어갈수록 부모 없는 어느이를 두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 애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정과 사랑을 기울였을 사람들 생각으로 가슴 뜨거워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로 해서 모두가 보살피고 위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효길이와 영년이의 밝은 꿈이 지켜지는 교정에도 오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창덕학교 오보이 수령님의 모교. 하늘의 태양을 받들어 올린 성스러운 배움터에서 효길이가 공부합니다. 제가 효길이 학생의 담임교원입니다. 우리 효길이가 축구를 남달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학급이 처음 조직될 때에는 그가 볼을 얼마 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급중학교에 같이 다닌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초급중학교 시기 제일 좋아하던 것이 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야 효길이가 부모를 잃고 볼을 전혀 차려고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볼을 차도록 매일 축구를 저지가였습니다. 그 과정에 효길이가 동무들과 가까워지고 학교 생활에 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과 실력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학급에서 3등권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2019년 새학년도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돼서였습니다. 1학년 학과목 담임들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생각하고 회의장에 참가한 저는 교장선생님이 이번 회의에서는 효길 학생의 학과 실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효길 학생이 과연 누구길래 이렇게 협의까지 진행하겠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그때 효길 학생은 부모를 잃은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우리 모두가 효길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그의 학과 실력을 높이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교원으로서보다도 효길 학생의 친혈육이 되어 그를 더 잘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효길 학생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키운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효길 학생이 사는 평촌지구에 수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날 효길 학생은 심한 고열로 해서 이 수업에 참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효길 학생을 위해서 수업을 나갔는데 그때 보니 학생이 과제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쪽으로는 학생이 고열로 알았기 때문에 리해도 됐지만 순간 저는 생각을 달리하였습니다. 만일 이 효길 학생의 친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과제 수행을 하지 못한 아들을 놓고 그냥 오르만지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여구성을 더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은 효길이가 1학년 학과경연에서 그 최여둥의 영예를 지니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뒷면을 보면 효길 학생이 남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최여둥의 영예를 안고 선생님들과 함께 2020년 2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효길이와 영년이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일하게 한 장뿐이라고 합니다. 4살, 2살 너무도 어린 나이에 곁을 떠난 아버지. 그래서 표상조차 희미한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려보고 또 새겨보려고 해도 도저히 기억해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효길 학생은 바로 엄격하고 응심 깊은 사랑으로 키워주고 보살피시는 그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 저기송악반은 우리 인민들 누구나 사랑하는 이름 있는 가수들을 수많이 키워낸 것으로 널리 알려진 교정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년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전과 과목에서 최우등해서 용예 교실반에 난 영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성악반에 입학하면 6명의 교원들이 한 학생에게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창을 비롯해서 피아노, 그다음에 음악 기초, 그다음에 율동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영년이도 앞으로 이렇게 자기의 재능을 활짝 꺾이는 그런 가수들로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학날에 6년의 학생만은 정말 그저 7명 내지 그저 한 10명 정도씩이나 따라왔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학생 정말 큰 식솔이라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양보막 없는 과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그걸 보면서 진짜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저도 의문이 많이 가졌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동네 인민반장 어머니며, 그 다음에 유명위원장 동지,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영년이 가족을 돌봐주는 이웃들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동이 컸습니다. 그 개학날에. 사심 없이, 진함 없이 이끌어주고 키워주는 교정의 선생님들이 혁일이와 영년이 이들 어느 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친근한 혈육이 되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들인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요즘 혁일이와 용년이의 집식설이 한 명 더 불었다고 합니다. 이 애들의 친형, 친오빠가 되겠다고 하면서 언니를 찾아왔던 그날로부터 명절날, 일요일 정말 특색 있는 음식이 생겨도 보내오고 생활의 이모저모를 남달리 정을 기울여 보살핀다는 한 청년. 그 청년은 이름도 주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다면 우리 사회엔 남이란 있을 수 없다고, 너와 나 우린 모두 친형제라는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파면 팔수록 더욱더 솟아나는 샘줄기와도 같이 고마운 사람들, 아름다운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부름 속에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고락을 함께하는 내 조국, 고마운 사람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미담의 주인공들을 만나게 되겠는지 또 기다려 주십시오.